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접종률 세계 2위인 영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 위주로 코로나19 백신 사재기를 경쟁하더니 역시나 가장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세계 1위 접종 국가는 단연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국 영국은 뒤를 이어 2위고요. 다음으로 3위가 미국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은 어디 회사 제품일까요? 1위는 화이자입니다. 2위가 아스트라제네카, 3위가 모더나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개발 회사도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으로 역시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속속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 부모님은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얀센을 맞았다고 하네요. 보통의 백신이 2번 접종해야 되는 것에 비해 얀센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고 알려졌죠.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서 지난 5월 29일 발간한 질병 발병 및 사망 주간 보고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할 경우 8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엔 예방 효과가 90%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접종률 2위인 영국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 하루 확진자 6만 명대 후반까지 나왔던 영국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2천 명대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7천 명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영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며 난리도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알파형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델타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월 6일 한 인터뷰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약 40%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놈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2위의 접종률을 자랑하는 영국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용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한 백신 강국입니다. 1차 접종은 약 4,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0%를 넘어섰고 2차 접종은 약 2,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2%나 됩니다. 또한 성인 인구의 75%가 항체를 형성한 영국은 지난 6월 1일에는 하루 사망자 0명을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오는 6월 21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 거리에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긴장이 느슨해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다시 확진세가 급증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6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6월 21일로 잡았던 규제 완화 날짜를 7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영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 최고 확진자 수는 약 6만 명에 달했고 1,000명 넘게 사망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이로써 영국의 사망자 수는 약 12만 7천 명으로 세계 6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다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변이 바이러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4%나 높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매일 7,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의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이후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아프리카, 스칸디나비아, 환태평양 국가들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세계 74개국에서 확인되면서 우세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간 6월 14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등의 경우에서 보면 델타 변이는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식욕상실, 청각상실, 관절 통증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도 감염자의 12%가 증상 시작 후 3, 4일 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전과 비교하면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를 들어 바이러스 감시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보다 변이가 더 심각하게 번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한 델타 변이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전염력이 강한 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고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지 등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가 맞은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얼마나 예방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개발된 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도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개발이 되었고 보통 백신이나 신약 개발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늘 존재할 겁니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최소한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와 지속기간을 3에서 4개월이라 보지는 않는다. 확인된 게 3개월이라며 그 이상의 기간이 갈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3개월 안에 예방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기간은 6개월 이상 간다고 본다면서도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100% 면역이 유지되길 기대하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 개발이 1년 만에 성공한 것도 기적이었고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우주 교수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10%대로 화이자와 모더나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종합해보자면 국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면역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은 가지 않는다는 점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도 부스터샷이라 부르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지난 4월 인도 변이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마스크 벗어 제끼고 그랬다가는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자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도 마스크나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아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제 친구만 하더라도 얀센 거 맞고 고열과 뼈마디가 쑤셔서 이틀을 몸져 누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백신 많이 맞으셨나요? 앞으로 이 짓을 1년마다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제 뼈마디가 쑤시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